이준석의 그녀죠. 이준석의 그녀가 꽤 있었습니다. 첫째 이제 이현주가 있었죠. 이현주는 준석이 맛을 봤죠. 정확한 표현은 그냥 거울 치료가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현주가 이현주의 맛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현주가 정치권에 주고 있는 그 맛과 이준석이가 정치권에 주고 있는 맛, 일반 국민들한테 주고 있는 그 맛의 정도는 제가 보기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현주에 대해 가지고 여자 이준석이다 이렇게 정리를 시켜드렸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준석이가 있고 여자 이준석이 있어. 이게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준석이가 그때 이제 무슨 뭐 호남 내려가 가지고 북 콘서트 같은 거 이현주랑 몇 번 같이 했었잖아요. 그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가지고 이제 뭐 둘이 뭐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게 말을 주고받고 있는 거겠냐고요. 정신병 오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한테 말 걸고 있는 그런 수준인 것인데 똑같은 사람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딱 이거 2주밖에 못 갈 것이다. 이현주랑 이준석 이 두 사람 2주밖에 못 갈 것이고 정확하게 제 예측대로 2주도 안 갔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토크 콘서트인가 그거 한 3번인가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바로 헤어졌었죠. 이현주가 그거를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둘이 북 콘서트를 했는데 기사가 나가는 거는 이준석밖에 없어. 이준석이 막 미스터 린턴 막 이 난리 쳐가지고 무슨 뭐 페륜이다 보다 뭐 이런 얘기밖에 기사가 안 가고 거기에 맞서가지고 이현주도 뭐 페륜 짓거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지는 뭐 못하겠는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이재명한테 지금 붙어먹은 상태죠, 그렇죠? 이번에 그 이현주가 이재명한테 갈 때 그런 또 기가 막힌 워딩을 썼습니다. 자기가 두 당을 다 겪어보니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겪어보니 민주당이 더 인간적인 정당이더라. 언주야 진짜 정신 좀 차려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민주당을 가지고 인간적인 정당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니?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을 가지고 인간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언주가 얘기하는 인간적인 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요? 한 4명 정도가 이제 막 극단 선택을 막 해버리고 그리고 하나같이 진짜 이재명의 범죄 혐의랑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 선택을 막 해버리고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뭐 세상을 뜨고 막 계속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되는 거 그거를 우리 언주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거니? 그러면 뭐 언주가 다음 차례가 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언주도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가서 지금 이제 그 용산에 나오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용산에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글쎄 용산에 줄지도 모르겠고 윤영찬 꼴 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 윤영찬 같은 경우도 얼마나 감 떨어집니까? 이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 네이버 있었던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윤영찬이 그쵸. 그래서 그때 한창 그 뭐였죠? 그 뉴스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뉴스 관련된 그 이슈가 있었을 때 카카오 들어와요? 라고 하는 그 희대의 메시지를 남겼던 사람이 유영찬 아닙니까? 근데 그 유영찬이가 이번에 원래 같은 경우는 이원욱, 조홍천, 이낙연 등등과 같이 이제 민주당을 나왔어야 되는데 같이 나오려고 했다가 기자회견 30분 전에 통수를 쳐가지고 안 나갔잖아요. 그게 이제 뭐였겠습니까? 현근택을 날리고 민주당에서 그때 당시 그 현근택 지역구에다가 윤영찬을 준다라고 하는 진짜 한낱 같은 그 기대심이 있었기 때문에 윤영찬이가 통수치고 안 나갔던 것인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위 20%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또 이제 뭐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가 됐다 뭐다 이렇게 막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감 떨어져도 어떻게 이렇게 감 떨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안 가서 이현주도 딱 그 윤영찬 꼴 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이야 뭐 이재명이가 지 사냥개로 쓰기 위해 가지고 이현주 지금 데리고 와서 임종석이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현주를 지금 앞세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또 보자고요. 아니면 이현주가 거꾸로 이재명이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 이재명의 그녀 그리고 또 과거 이준석의 그녀였던 이현주 같은 경우도 조금 제가 짚어드렸고 두 번째 이제 이준석의 그녀가 허은하입니다. 허은하는 근데 좀 안타까워요.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현주보다도 좀 상황이 안 좋은 솔직히 이제 그 뭡니까 허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준석한테 계속 충성을 다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이다. 내 말이의 말이다. 천하용인은 내가 이끄는 내 말이의 말이다 라고 하는 그 모욕적인 얘기까지 들어가지고 여의도 말이 된 상황이었는데도 이준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천하용인 중에서 이제 그 김용태 정도만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을 이제 팽했죠. 그렇죠? 근데 천하람 같은 경우도 요즘 들어가지고 약간 낌새가 좀 팽할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좀 드는데 어쨌거나 남아있는 두 명 허은하랑 이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득보 아닙니까?
이기인이 누군데? 기인은 알겠는데 이기인은 누구냐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허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렇게 좀 득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준석한테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냥 자기가 국민의힘 탈당하니까 국회의원직 이제 박탈되지 않았습니까?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버렸잖아요. 양양자 데려온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준석이 입장에서는 충성도나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완전히 준따의 노릇을 했었던 허은하한테 1호로 뭔가 좀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직책 같은 걸 줘야 되는데, 지금 뭐 허은하가 그냥 뭐 하고 있어요? 수석 대변인이에요. 수석 대변인은 그냥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개혁신당의 수석 대변인에 뭐가 필요한데, 이준석이가 혼자 지금 뭐 일당 독재같이 그냥 다 해먹고 앉아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수석 대변인을 뽑아놨으면은 수석 대변인 보고 방송 나가가지고 당의 입장을 대표하십시오, 당의 입장을 대신 얘기해 주십시오, 계속해가지고 수석 대변인한테 방송을 잡아주든지. 이준석은 지가 그냥 막 맨날 설치돼가지고 맨날 방송 나가지고 지가 막 떠들고 댕기고 있는데 뭐하러 수석 대변인이 필요하겠냐고요. 그래서 뭐 최고위 같은데 허나가 들어가나요? 비공개 회의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급도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참 진짜 딱한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최대한 뭔가 좀 뭐라 할까요?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또 상대로 허나가 이렇게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폭행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윤석열 정부의 보호 그 이제 그 뭐 수행처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경호처가 아니라 폭행처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는데, 세 번째 입틀막이라고 하길래 이게 뭐가 세 번째인지를 보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라는 전북지역 국회의원의 입을 막았다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R&D 예산의 회복을 호소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막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의료 현장의 한가운데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입을 막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좀 뭐라고 할까, 기가 차고 좀 분노가 느껴졌던 게 뭐냐면은요, 솔직히 이제 그 강성희 같은 인간 있지 않습니까? 진보당 강성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고소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네 조국이 어디냐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보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들 뭐 주장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의 후신이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보든지 간에 통합진보당의 후신이 진보당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보든지 간에 진보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행동하고 있는 거를 봤었을 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같이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다가 대통령의 경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막 악수를 막 거부하고 막 그렇게 막 깽판을 치는 거, 그런 인간을 갖다가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졸업생 거기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얘가 지금 보니까 과거 그 정의당 소속의 그 무슨 뭐 부대변인인가 뭐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보든지 간에 계획적으로 그렇게 졸업식까지 가가지고 난동을 부렸다라고 하는 그 내막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까지도 바로 그냥 딱 열고, 그리고 막 정의당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입장문 내고.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민주당조차도 논평을 제대로 못 냈습니다. 왜?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잘못한 게 맞으니까. 아니 세상 천지에 졸업식에 가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거,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거, 이거는 정치적이고 이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인간이 안 된 거잖아요. 인간 됨됨이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꾹 닫고 있고, 정의당에서만 지금 입장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 허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지금 묶어가지고 다 괜찮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경호가 됐거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그냥 다 받아줘야 된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난동 부리는 사람, 영국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프랑스였으면 어떻게 됐겠고, 독일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대로 그냥 구속시키지 않겠습니까? 어디 도대체 국민의 대표인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경호를 무시하고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 거를, 도대체가 개혁신당은 무슨 정당이길래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용납해도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거를 지금 수석대변이라고 하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냐고요. 당신 당의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응? 진보당이랑 똑같은 노선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출신도 지금 막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고 조금 얼마 가고 진보당 출신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전혀 지금 당의 색깔과 진보당의 색깔이 안 달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대통령의 경호 문제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상식적인 이 문제조차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폭행 쳐다보다 이따위 얘기를 할 수가 앉아 있냐고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진짜로. 그러면서 이번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솔직히 지금 허은하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도대체가 그 뭐예요? 그 여론조사 합당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개혁신당이 합당하는 데 있어가지고 진실공방이 양양자랑 이준석 두 측 사이에 있지 않았습니까? 양양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좀 조사를 내부적으로 해보니까 합당하는 거 정의당 이낙연 이런 사람들이 합당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반 정도가 됐다라고 이제 양양자가 얘기를 했었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뭔 소리냐 40%밖에 안 됐다. 과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50% 이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미. 과반이라는 말 자체가 50% 이상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40%라고 하는 거는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또 사기를 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먼저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거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앉아 있습니까? 네가 도대체 지금 뭐 대통령의 경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수준이나 됩니까? 그런 수준이나 돼요? 당의 지금 당원들조차도 어떻게 통합이 이루어졌는지 합당이 이루어졌는지 몰랐고 그리고 허은하 본인 스스로도 몰랐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40%다 과반이다라고 구라까지 친 마담에 여론조사 그 결과도 못 공개하고 있는 거. 그게 지금 딱 누구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이 지금 사당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재명이 같은 경우도 지금 비명 행사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천에 대해 가지고 지들끼리 무슨 뭐 자체 여론조사만 벌여가지고 여론조사 했다라는 것도 지금 보니까 2개 업체에서 했다라는 건데 이재명은 뭐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게 하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2개 업체가 어떤 거에 사실상 똑같은 업체입니다. 한 명의 대표가 하나의 법인과 다른 이제 그 사명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2개의 업체에서 이번에 누구를 도대체 경선에 붙이고 누구를 도대체 공천을 줄지를 그거를 자체적으로 여론조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가 하필이면은 이재명과 과거 성남시장일 때 그때도 무슨 뭐 성남시장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족도 조사 같은 거를 또 했던 그 업체라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도 지금 공개를 못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어떤 여론조사였는지 어떤 여론조사 그거를 누가 어떤 업체에서 했는지 그것도 똑바로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그 수준이 그 이재명의 사당화 비명 행사의 수준이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이가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양심 있으면은 먼저 해명을 하고 언급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어따 대고 지금 무슨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폭행 처단마다 이런 소리 나오고 앉아 있습니까? 수준 떨어지게 진짜. 보조금 6억 사기친 거 그거부터 빨리 어떻게 해결할지 얘기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하긴 했어요. 허은하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아까 준석이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용 자체를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반납할 것이다. 이거 나중에 반드시 특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당의 수석대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반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한 푼이라도 쓰면 이거 대국민 사기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반납할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얘도 지금 보니까 정신이 그러니까 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겁니까? 22대 국회 거기 뭐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22대 국회에서 개혁신당이 받아갔던 위장결혼 6억에 대한 환급하기 위한 무슨 뭐 법안 그 뭐 누가 도대체 그거를 발의할 건데요? 지들이 그러니까 지금 뭔가 거대 야당이 될 수 있다, 거대 야당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거를 전제하고 있는 안 갚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지금 개혁신당이 거대 야당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한두 석도 지금 나오기가 힘든 상황인데 지들끼리 그냥 김종인이도 제가 보기에 안 갈 것 같아요. 김종인이가 그 약삭 빠른 인간이 무슨 뭐 한 10% 20% 정도의 성공 가능성도 제대로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개혁신당에 뭐하러 가가지고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김종민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준석이 뭐 믿을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는데요. 그 정도 지금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못 놓으면 뭐 거대 야당이 돼가지고 개혁신당의 그런 어떤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뭐 받았던 금액을 환급시키겠다. 꿈도 진짜 야무진 여자입니다. 기가 찹니다. 참 진짜 지 수준에 맞게끔 좀 놓으시고 제발 좀 개혁신당은 한동훈 위원장이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따위 지금 발언이나 할 생각이 있으면 그냥 북한으로 건너가세요. 우리 준석이 같은 경우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좀 대접을 받을 것 같아요. 착각하는 거 아닐까? 뭐 수령님이라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허은하 같은 경우는 뭐 수령님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가서 뭐 아우지 탄광 가가지고 같이 뭐 좀 노동이라도 하시든지 뭐가 됐든지 그러시기 바랍니다.